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엔비디아가 협력업체와 함께 4년간 한 700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네. 미국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규제 네.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자국 기업들에게도 자비 없이 이렇게 칼날을 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당연히 좀 있겠죠. 오늘 좀 고객과 말씀하셨던 이 엔비디아 상황을 보면서 문득 혹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생각이 브랜드 나더군요. 현대차도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투자하겠다 발표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25% 품목관세 맞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엔비디아도 젠슨 왕이 트럼프 만나고 나서 뭐 700달러 투자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쓰는 반도체들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양치기 소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양치기 소년의 그 효과도 사실은 두세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속으면 네 탓인데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라는 그런 월가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유행어처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텍사스의 테일러 탭이라는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파운드리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인력도 4분의 1을 줄이기로 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TSMC가 계속해서 애리조나의 세 번째 공장을 지금 건설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고객을 지금 사실은 찾질 못해서 이 투자를 중단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 삼성전자의 위상이 왠지 자꾸 이렇게 갈수록 이게 좀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자, 모닝체크 오늘 첫 번째 사항은 이게 이제 MSCI이고요. 어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사진을 이제 찍어서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MSCI 우리는 신흥지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선율지수 못 들어가고 있고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했기 때문에 4월에 공매도를 재개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되지 않겠냐, 선율지수 편입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뭐 확단할 수는 또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신흥지수에서 뭐 대략 9에서 한 10% 사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9%가 무너졌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8.99%로 9%대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 좀 됐는데요. 이유는 이제 2월 달 정기 변경을 할 때 여기 좀 주가도 나옵니다만 삼성 E&I 같은 11개 종목이 한꺼번에 편출이 됐기니까 이 지수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E&I가 제일 많이 좀 이제 수익의 그 지수가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많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중동 쪽에서 삼성 E&I가 계속해서 대규모 플랜트를 수주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뭐 MSCI 신흥지수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비중이 커지는 건데 자꾸 줄어들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다른 나라 보니까 중국이 30%대, 인도가 한 7% 가까이 되고 대만도 인도가 한 18%가 좀 넘고 대만도 16.8%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7%죠. 우리하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삼성전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MSCI 신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쇠락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달에 또 빠지면 또 더 비중이 줄어들겠죠. 다만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국내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좀 종목들이 편입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있어서 실제로 편입이 된다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 추세를 틀어막으려면 결국 뭔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체크 상황 가보죠. 예, 앞에서 LIG 넥스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4월 들어서 이 LIG 넥스원하고 현대건설, STX 엔진 같은 이런 종목들의 지분을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10% 지분을 딱 확보를 하는 그런 두 자릿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현대건설도 0.1%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이제 9.91%, 10%대에 이제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8.35%를 확보했다고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지분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선 쪽에서 이 중형 엔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방산 쪽에 K9 자주포의 엔진을 이 STX 엔진이 만들더군요.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수혜 지금 제일 좋은 섹터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지분을 좀 매수하고 있다. 역시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분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예전과 국민연금이 조금 바뀐 거는 경영권에 대한 이를테면은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뭔가 압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단순 의결권 행사라든가 시세 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쪽으로 국민연금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접근 방식이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적인 목적으로 좀 간다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이 투자 방식도 그러니까 장기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식도 뭐 그 장기가 뭐 몇 년, 3년, 4년 이런 식의 장기죠. 조금 더 그 기간이 짧아지고 사고팔고 하는 이런 것들 조금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선택하는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이시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마지막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벌써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9조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 ABL 바이오의 663억을 순매수하면서 이번 달만 ABL 바이오가 이제 82%인데 이제 어제 걸 합하면 더 올랐습니다. 80% 훨씬 넘는 90% 가까운 수익률을 이번 한 달 들어서만 4월 달 들어서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다 오른 거죠. 한국전력도 7%가 좀 오르면서 507억을 순매수를 했고 HD 현대 마린 엔진 역시 288억을 매수를 하면서 21%가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게 가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스물스물 계속 오르고 있죠.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4조가 넘어서 역대 최대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뭐 ABL 바이오는 뭐 이번에 나왔던 그 호재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STX 중공업을 HD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건데 HD 현대 중공업은 대형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 중소형 엔진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엔진에 대한 이런 수요도 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IMO에서 탄소세 강화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지금 당장 새로 배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엔진을 바꿔서 이 탄소세 배출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될 거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도 그렇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기업들의 호실적과 나쁘지 않았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협상안들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진 않은 채 다우가 0.3%로 가장 큰 낙폭을 3대 지수 가운데는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테슬라가 오랜만에 반등으로 돌아서줬고요. 엔비디아가 1.3%대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다만 오늘 시간에서 6%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용 반도체인 H20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분기 기준으로는 7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그대로 투심을 자극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간밤에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가 자체가 이틀째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금리 자체는 반대로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간밤 나왔었던 경제 지표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3월의 수입 물가입니다. 관세 이슈와 함께 사실상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되려 1년 만에 전월 대비 0.1%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유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그에 대한 여파로 일단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간밤에도 0.07%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이런 부분이 당분간 수입 물가 자체에는 데이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관세 이슈와 함께 수입 물가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8.2를 가리켰습니다. 기업 단기 전망 기준으로는 24년 만에 최악의 데이터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서비스업 쪽보다도 제조업 쪽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경제 안에서는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나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발언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여전히 중국이 먼저 협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기조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백악관 대변인 또한 동일한 내용을 간밤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자동차처럼 추가적인 품목 관세와 관련된 부분 당분간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의 코멘트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빨리 실마리가 좀 잡혀야 어느 정도 이런 불안정감이 시장 안에서는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연일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쪽에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밤 월가에서는 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죠. 6,000선에서 5,300선까지 제프리스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어주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이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할 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5월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기업의 실적으로는 ASML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는 만큼 해당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우리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오늘 장 전에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7%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7%대 지수 하락이 나오네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함께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도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셀바스 AI가 무려 12%대 그리고 3빌리언도 7%의 상승을 보이는데 FDA에서 이제 동물을
시험하지 말고 AI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틀 전부터 뉴욕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장전에서도 AI 의료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장중에서의 변동성도 계속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은 채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개장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해 보고요. 그와 함께 빅샷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주철관을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뭐 철강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떠한 모멘텀 보셨을까요? 네, 철강 관련 관과 관련된 네. 기업이기도 하고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2010년 중반에 화장품주들이 시장의 중심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엠프라니도 이제 한국주철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보다도 이 한국주철관이 그때 화장품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네, 그런 어떤 추억이 좀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 의장이 노상어수도관을 정비를 강조를 했다. 일단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 상어수도관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싱크홀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주철관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이프 관관 관련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상하수도 관과 관련된 그런 제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세를 분출했다고 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강하게 올라갔네요. 어제 한 네. 거의 20%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네. 마감은 15%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신호가 그러네요. 좀 나왔어요. 근데 이따 체결강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요쯤에서 한번 좋은 신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날이 굉장히 좀 특이한 날인데 체결강도로 이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행보를 정말 네. 길게 하다가 신호가 나온 뒤 4거래 뒤에 시세를 분출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체결강도 두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이날이 3월 26일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던 날인데 그 강동구에서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이제 배달원 분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던 날인데 네. 그날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게 좀 약간 특이한데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유지가 되다가 좀 횡보하면서 살짝 풀렸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4월 10일이 화살표가 있던 날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날 이제 1.7% 정도 올라가면서 거의 뭐 느낌이 없긴 했었는데 네. 아마 이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갈 만한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네. 거예요. 굉장히 좀 저가주가 하나 좀 더 있거든요, 관련주가. 근데 178, 그다음에 109로 이제 동시에 들어가면서 중간에만 빠졌을 때 버텨줬고 어제 일단 한국주차기관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움직이질 않으니까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주철광 어제 체결량도 급격하게 쏠리면서 당일 그리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완성된 가운데 14%가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는데요. 체결 강도가 미리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네,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터치한 동원산업 선택을 네. 하셨네요. 일단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원 F&B를 상장을 시키면서 일단 신주를 발행을 해서 1대 0.9로 이제 나눠 드리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나는 그거를 주주로서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매수 청구권 가격이 동원산업은 35,024원으로 돼 있고 동원 F&B는 32,131원으로 돼 있는데 두 주식 모두 지금 이 매수 청구권 가격 위에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매수 청구권, 현재 가격이 여기인데 매수 청구권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뭐 사실 땡빛을 내서라도 사도 100% 수익을 주니까 일단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올 텐데 지금 동원 산업도 마찬가지고 동원 F&B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수 청구권 가격 위쪽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일단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약간 한 번 더 해보시고 어떤 시장에서 그 동원 산업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회사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얼마만큼 위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연중 고점은 넘어갔고 이제 시장에서 그러네요. 좀 약간 그 화살표 표시인데 이날 이제 체결강도 풀리면서 좀 내려왔고 체결강도 다시 들어간 날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시장 흔들리면서 조금 더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신호를 계속 유지를 해줬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언제 급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매수 청구권 가격 위쪽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메리트는 가격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알겠습니다. 두 군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풀리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두 곳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4월 3일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표시가 좀 약간 잘못된 네. 것 같은데 여기 새로 들어간 거고 네. 이 부분이 미처 안 했네요, 제가. 네. 5일선이 5일 체결강도 풀린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차트상으로는 바로 이날 풀리고 조금 더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호가 좀 나왔는데 네. 나름대로 신호 계속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도 계속 유지해줬고 60일 체결 강도도 계속 좋았었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뭐 매매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장 폐지 동원 F&B가 상장 폐지돼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원 산업도 그렇고 체결 강도가 지금 네 가지가 다 지금 충족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청구권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상장 동원 F&B 상장시켜 놓고 네.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좀 약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동원 산업이 이제 F&B가 들어가서 거래가 될 때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그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모멘텀은 이미 가격적으로 이미 좀 약간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9,900원, 그러니까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LS를 선택을 하셨고요. 어제 전선 관련 기업들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지금 요 LS도 네. 지금 호방건설이랑 굉장히 많이 법정 다툼을 하다가 LS가 좀 이겼죠. 이제 왜 호방건설이랑 법정 다툼을 하냐면 네. 대한전선은 호방건설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해적 케이블과 관련돼서 LS가
LS가 대한전선한테 니네 우리 기술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 대한전선은 우리는 아닌데 무슨 소리에서 법정 공방을 하다가 LS가 결국 좀 이겼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네. 계신지도 볼 텐데요. 호방건설이 사실 지금 네.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대우건설도 호방건설을 인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호방건설이 가져갔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고 오피셜로도 조금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호방건설이 LS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분 구조가 상당히 좀 약간 취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20% 이상 지분을 가진 쪽이 없기 때문에 LS를 이제 호방건설이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2달 동안에 85만 주를 샀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왜 이제 호방건설의 LS를 노리고 있냐 하면은 LS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M&M이라고 이제 니꼬동제련이라고 과거에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한전선은 호방건설이 갖고 있으니까 일단 구리 재련소를 이제 갖고 오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삼성금거래소 관련돼서는 뭐 구리를 M&M이 그 구리 관련된 회사인 거예요. 네. 예전에 일본의 니꼬동제련이라고 그게 이제 그 LS M&M이라고 네. 지금 비상장 이제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구리를 만들고 나면 거기서 좀 약간 금이 좀 나온대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도 호방건설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LS 우리가 그 수급 주체를 보면 네. 뭐 외국인, 뭐 기관, 뭐 금융투자 연기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타 법인에서 그 매수가 들어온 게 LS라고 이제 기사로 오피셜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한번 좀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어제는 좀 약간 팔았는데 지금 LS 관련해서 기타 범위에서 물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 그 제 생각이 아니라 카더라가 아니라 기사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방건설은 이제 LS 쪽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네.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또 한진칼도 좀 약간 그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돈이 진짜 많나 봐요. 네, 네. 현금이 굉장히 좀 많은 네. 기업이라 이번에 이제 그 호방건설이 한진칼 그 주주총회 가서 좀 약간 딴지를 좀 약간 많이 걸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LS 한진칼 이제 호방건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기업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있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뭐 이런 경영권 분쟁 같은 게 터지면 어떤 그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흥미진진한 주가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기관의 매수, 기타 법인의 매수를 얼만큼까지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가 진짜 저평가다 이런 기사도 많더라고요. 네, 워낙에 이제 그 전력 쪽이 굉장히 네. 좀 좋기 때문에 LS도 이제 굉장히 저평가 영역을 받고 있는데 차트 한번 잠깐 확인해 네,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많이 떨어졌다가 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이거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신호는 이날 나왔습니다. 신호는 이날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전력 쪽이 같이 올라가면서 LS도 뭐 LS 일렉이 워낙 좋으니까 LS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호는 나름대로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섭섭치 않은 그런 수익률을 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가 나온 뒤에 이 거래간 양봉을 그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체결 강도를 보게 된다면요. 근데 그 전날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렇죠. 네. 우선 최근 좀 네. 약간 늦은 편은 있긴 합니다만은 172 정도 기록을 했고요. 당일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04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했고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뭐 좋은 뭐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예시 종목 세 번째로 살펴봤고요.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롯데관광개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네. GKL 이런 이제 그 카지노 관련주들 1분기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쪽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고 이제 GKL이고 파라다이스인데 규모로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딸리는 건 사실인데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25년도 1분기에 늘어난 양을 보면 사실 롯데관광개발이 성장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성장률로 봤을 때요? 성장률로 땄을 네. 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들 기준으로 단체 관광객들 기준으로 이제 올해 3분기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역을 어떤 무비자로 이제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만 돼야지만 이익이거든요. 다른 네.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제주도에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 롯데 관광개발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이제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돼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보다도 일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카지노 쓸 때 나오는 단어인데 하이롤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베팅 크게 하는 사람들. 네. 그 일본 VIP 고객들이 하이롤러가 이제 이 롯데 관광객을 많이 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GK의 롯데 관광객을 보면 우리 강원도인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도박 산업이 굉장히 크게 카지노 산업이요. 네. 카지노 산업이 크게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카지노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이제 베팅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네. 지금 뭐 라스베가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카지노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다운되는 네.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이 세 기업은 모두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카지노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화살표가 있는 뒤에 올라갔고 그리고 네. 음봉이 두 번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화살표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는데 네. 역시 좀 약간 늦었습니다. 늦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그라미 쳐진 날 약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제 밑꼬리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윗꼬리도 계속 있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좀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신호를 보고서 장 마감 때쯤 따라잡으신 분들은 사자마자 손실이었다가 수익이었다 손실, 수익이었다 손실 이런 네. 식으로 하루에도 지금 수익과 손실을 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이거를 홀딩을 해야 되는지 팔아야 고민이 되는지 되죠.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체결 강도의 중장기 지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량도 볼 텐데요. 저희가 4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체결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런데 일단 신호가 나오고 다음 날 말씀드린 네. 건데 4월 4일 날 일단 신호를 네.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6% 정도 나름대로 급등이 좀 나왔고요. 네. 체결 강도 상에서 이제 이날도 체결 강도가 100이고 일주일 체결 강도 기준으로 100인데 이날 샀어도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들어갔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그 시장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이 나왔을 네. 때 그때 체결 강도를 물론 뭐 다른 걸 보고 기업의 내용을 보고 일단 홀딩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일주일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상승 쪽으로 어떤 그 추세가 잡힐 거라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아쉽지만 체결 강도가 100에 좀 약간 턱걸이를 한 듯한 느낌이긴 한데 오늘 제가 봤을 땐 좋아질 것 같아요. 또 한 달 체결강도 100 넘었는데요. 네,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어제 정확히 좀 들어갔고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약간 좀 리스크, 이제 어떤 매크로 변수에 관련돼서 큰 어떤 그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현재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장기 특히나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네.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덴티움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줄었어요, 기업이기 근데. 때문에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덴티움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이제 오스템이 나갔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임플란트 관련돼서는 상장된 기업 중에 1등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어떤 수급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온라인이 일단 지금 우리나라 사모펀드 거의 1등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덴티움 지분을 7.17% 보유를 하면서 이제 이 5% 이상 갖고 가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 투자, 그다음에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뭐가 달라요? 일단 그 단순 투자는 네. 그냥 내가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샀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는
내가 주주로서 뭔가 좀 그 목소리를 내겠다. 네. 그렇죠. 목소리를 내겠다. 그다음에 경영 차면은 내가 니네 기업 욕심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일반 투자 투자고. 목적을 샀다는 것은 일단 덴티움의 주주로서 좀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겠다는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거는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중국 단체 관광의 기대 의료 기주 반등 기업 의료 기기주. 기기주 덴티움. 근데 이게 덴티움은 이게 근데 CJ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임플란트인데 네. 이걸 관광을 해서 몇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글쎄요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약간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네. 부분이다 하면서 근데 중국 쪽에서 사실 중국 쪽은 임플란트와 관련돼서 좀 약간 특이한 제도가 좀 있어요. 네.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VPS라고 정부가 한꺼번에 삽니다. 네. 정부가 한꺼번에 이제 입찰을 하죠. 근데 덴티움도 하고 오스템도 하고 스트라우만도 하고 전 세계 1등이 이제 스트라우만인데 다 해서 정부가 일단 좀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 싸게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 VPS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올해 말이나 입찰이요? 내년, 네, 입찰이 네. 내년 초나 올해 말 정도에 다시 2차거든요. 1차 때 덴티움이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으니까 네. 2차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말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중국의 매출 비중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움직임이 근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네요. 네. 일단 중국 경기 부양 네. 얘기 나오고 화장품도 움직이지만 사실 네. 임플란트도 이렇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군요. 한 번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다운이 됐고 그다음에 일단 2번 정도 정비할 상태에서 2번 정도 쉬고 있는 흐름. 그래서 오늘 시장이 특별히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날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기간 조정을 받고 매물 소화를 좀 이 고점에서 크게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양봉 네. 고점에서 이건 이제 누군가 매물을 좀 받고 있는 수급 주체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차트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오늘 나쁘지 않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텐데요. 14일 날 119%. 네. 5일이 일단 가장 들어갔고요. 좀 의미 있는 네. 건 이날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제 이날 밑꼬리 달면서 쭉 끌어올린 게 체결 강도를 높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를 유지를 했다는 네. 점. 그다음에 뭐 일주일 체결 강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보합권에서 100을 살짝 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조정권에서 좀 약간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체결 강도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샷 종목은 화승인더이고요. 네. 의류 그리고 신발 관련된 기업이죠. 요즘에 네. 그 지하철이나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 네. 그 삼바라고 해갖고 네. 그 아디다스 신발이 있어요. 정말 그거를 안 신는 분들이 좀 MZ 분들 위주로 좀 신으시는 것 같긴 한데 한 10분 중에 5분은 그 삼바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아디다스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네, 유행하는 지금 거군요. 미국 아디다스가 네. 이제 화승인더가 아디다스의 수입처인가요? 네, 그렇죠, 어떤 그렇죠. 네. 회사예요?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승 인더가 있고 네. 화승 엔터가 있습니다. 네. 화승 인더가 있고 화승 엔터가 뭐가 있는데 달라요? 네. 화승 엔터는 네.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 베트남에서. 근데 네. 화승 인더는 화승 엔터에 재료를 공급하고 화승 엔터가 만들면 그 신발을 갖고 와서 공급을 해주는 게 화승 인더. 그 베트남이면은 관세 우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아디다스가 미국 쪽 매출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화승 인더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인도네시아랑 그 베트남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승 인더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베트남 쪽은 우리가 유럽으로 잡겠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을 미국 쪽으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일단은 좀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실적과 함께 날아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주가 할인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볼까요? 저희 아디다스 실적 얘기할 때 미국이라고 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디다스는 미국 기업은 아니고 제가 네. 잠깐 실수를 했다는 점 양해를 해드리고요. 자, 아디다스 부활의 영업이익이 6배를 뛰었다. 이제 ODM에서 어딜까?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화승 인더. 근데 화승 인더가 지금 화성 엔터보다 주가가 네.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쌀 이유가 없는데 네. 화승 인더가 지금 화승 엔터보다 주가가 굉장히 싸서 이제 기사로도 볼 수 있듯이 할인율이 50%에 육박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승 인더에 대한 시장에 대한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단기적으로 한 시장 2주 빠지면서 같이 빠졌네요. 그렇죠. 2주 네. 이상 좀 하락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V자 네.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체결 강도도 뭐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딱 좋은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가 일단은 완성이 돼 오.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네. 당일 체결 강도 144, 5일 체결 강도 134,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100을 살짝 넘어서 바닥권에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손색 없는 체결 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두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KT입니다. 이 배당금의 인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인데요. 투자 포인트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배당금이 600원 인상되면서 연간 배당금은 2,800원 수준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년간 1조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 역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 배당금이 7천억 원가량 지급이 되면서 주주이익 환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9,500억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따져봤을 때 총 주주이익 환원 금액은 2023년 대비 90%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현재 주가 상승은 50%가량만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40%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의견이고요. 또 올해는 이 큰 폭의 연결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초까지 길게 본다면 연간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실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배당금 인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에 따라서 4월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KMW입니다. 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이 충분하게 이뤄졌다는 상황 속에서 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장단기 매수로 대응해보자는 관점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은 1,200억 원으로 하향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미국 매출 본격화로 인해서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00억 원대로 추정하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올 가을에 이 주파수 경매 진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국내 통신 장비 업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4GHz 대역의 220MHz가 할당될 전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벤더사로서 필터와 안테나 또 시스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 중국 통신 장비에 이어서 부품까지도 입국 제한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먼저 이 버라이즌과 또 에릭슨 향해서 필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 PBR 수준으로 본다면은 주가의 하락 리스크가 크지 않은 반면에 업사이드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란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세아제강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부터 실적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먼저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4%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 내수 부진과 또 수출 물량의 선적이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반면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5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추정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내수 강관 시장의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또 1분기에 이 선적 지연 물량이 매출에 인식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면 국내 착공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강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또 미국 내에서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수출 물량 증가 기대감 역시도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육상, 해저 송유관과 또 LNG용 강관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PER이 4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 함께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9,900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은 640억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형 무장 헬기 양산 매출과 더불어서 폴란드와 또 말레이시아 FA50 개발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실적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2026년부터는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계약 시에 또 개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양산 매출이 인식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했고요. 또 KF21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주 계약 외에 체결된 바가 아직은 없지만 또 방산의 이 퀀텀 점프를 이끌 무기 체계로 잠재력이 높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 KF21 기반의 항전 장비와 유도 무기 또 지상 화력 분야의 국산화율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22%가량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 심화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최근 다시 반등 흐름을 보였고 아직까지는 지수 저항대인 2,500포인트 돌파 전인 만큼 이번 주 중에 돌파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한 번은 다시 쉬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알아볼 텐데요. 4차 산업과 해운, 운송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 공약주로 앞서 움직임이 나왔던 AI를 비롯해서 전일 상승을 보여줬던 로봇주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등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실생활에 가까워진 만큼 다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관심 가지고 계셨던 4차 산업주 다시 한번 좀 저점에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해운 운송 관련 업종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시적으로 관세 유예를 시행하긴 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지금같이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물러서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미국이 관세 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만큼 세계 각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 물량을 최대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도 많을 뿐더러 운송편을 알아보면서 해당 이유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해운업과도 관련 있는 조선업
쪽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힘스라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역시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미국 선박법 수혜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매년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역대급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 조정의 단기적 조정 구간에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차장, 신일소변 권배령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도 뭐 약보합이긴 하죠. 어쨌든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고 또 시간에 걸해서 또 엔비디아가 또 좀 우리 시장에는 또 부담이 좀 된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막 이제 약간 좀 사정하는 듯한 느낌마저 오늘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그냥 차근차근 준비했던 대로 보복 조치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왠지 소위 말하는 이 관세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이 아니라 시장은 미국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왠지 중국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장 상황들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차장님, 오늘 그 탑3 어떻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는 뭐 힘 빠진 트럼프에 대한 관세 유예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가 있는 이유로 중국과의 협상이 있어서 상당히 좀 난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5대 협상국, 우선 협상국을 선정을 했는데요. 뭐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라고 좀 밝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번에 뭐 자동차 관세에서도 자유로워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반도체도 좀 자유로워지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듯이 앞으로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충격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완화되는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 좀 올려놓고 어느 정도 협상에 있어서 좀 우위를 선점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보다는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뭐 실적과 이슈에 반응하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뭐 최근 14일까지 뭐 9조 원대를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 종목들을 살펴보면 뭐 ABL 바이오, 뭐 한국전력, HD 현대마린 엔진 등과 같은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제약기업으로 뭐 최근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식들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주된 수급으로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힘을 좀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영업 적자나 국채가 상당한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선박 엔진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아직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뭐 정책주로서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선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로서는 뭐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겠다라는 정치권에서의 요청도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조선협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조선 공급업체인 오스탈그룹에 대한 지분도 인수하고 최근 HD현대와 필리핀 수빅조선소도 인수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미국과의 협업에 있어서 하나오션이 상당히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조선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이 예전만큼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짚어주셨고 섹터 가운데서는 조선주 그 가운데서도 하나오션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불닭과 함께 날아가는 소스주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어느덧 90만 원을 돌파했고 이러다가 진짜 100만 원 설만 있었는데 100만 원을 진짜 볼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는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홍보를 위해 일본 케이콘 2025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코첼라의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일본 케이콘에 참가를 하는데 이 두 개는 북미와 일본에서 가장 큰 대규모 음악 콘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MD도 판매를 하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인지도를 넓히는 아주 좋은 홍보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90만 원 돌파와 불닭볶음면 소스 없이 S&D의 20% 가까운 급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삼양식품 100만 원 돌파의 어떤 가능성, 이거를 타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후에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뒤로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넘기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업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업종을 변경한 게 아니라 약간 틀었죠. 휴머노이드가 미래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연내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인데 지금 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해봤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제는 조금 식상했었는데 새로운 비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발 관세 유예 효과로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인 그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우리나라 시장 전부 다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였는데 사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부터 현재 4월 16일까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이라는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3일 이전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HL만도,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까지 좀 쭉 들었고요. 8시 58분입니다. 동시효과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한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좀 소폭입니다만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 역시나 양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작 0.23%가량 내리면서 2,471선 그리고 코스닥은 0.14%가량 내리면서 710포인트의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예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규장이 끝난 뒤에 엔비디아가 공시를 발표했는데 H20에 대한 중국 규제가 나타났다. 미국 행정부에서 규제를 걸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한 2%가량 빠지면서 출발 준비 중에 있고 삼성전자도 1.2%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솔의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1.45%가량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인데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그리고 유럽에서 ESS와 관련된 계약 1조 이상 규모로 지금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를 ESS로 지금 계속해서 극복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29% 오름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의 상승분 일부를 반납합니다. 0.9%,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 출발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견조하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0.79%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괜찮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5%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개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엔비디아 요 쇼크가 살짝이죠. 뭐 살짝 쇼크가 있는 경우가 반도체 쪽들은 역시 확실히 좀 안 좋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대규모 수주 관련된 소식 때문에 2차 전지들은 조금 좀 낮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가 0.19%, 코스닥은 0.22%, 0.08%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방금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약보합,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배는 거 계속 전해 주십시오. 네, 4월 16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약간의 조정과 함께 시작을 알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3원 50전가량 오르면서 1,429원대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환율 부분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견조해져서가 아니라요,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히트맵을 통해서 출발 개장 직후의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빨간 색깔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으로 출발을 한 거고, 이 초록 색깔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 출발인데 SK하이닉스가요, 동시호가 때보다 낙폭이 더 깊습니다. 2% 이상 빠진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자기술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이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0.52%가량 빠지면서 방산주들도 소폭입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의 비아디 계약 소식이죠. LCC와 관련돼서 계약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 6%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항공우주가 3%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도 4%가량 빠지고 있고 LG이노텍이 상대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입니다. 0.6%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도 함께 살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 이상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수주 소식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원동력이고요. HD현대중공업 1.7%, 조선주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3.5%가량 빠지면서 같은 조선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1.5%가량 빠지면서 어제 전선주도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LS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 이상 빠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좀 견조합니다. 지수단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고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주들 실적 괜찮았는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좀 버텨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요. 제약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보통주가 오늘 0.6%가량 빠지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버텨줍니다. 오늘 제약 관련된 기업들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보이고
빠지고 있는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소비자 내구자 한번 보시죠. 현대차가 오늘은 0.6%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완성차 그리고 부품 관련 기업들 괜찮았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입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 많이 나오고 있는데 0.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오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혼조세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의료 기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 기술 쪽 보면은 바이오주가 대거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알테오즈는 1%가량 빠지고 있고 오늘 HLB도 0.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이 3% 넘게 빠집니다.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클래스도 함께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천당제약도 1%, 보르노이도 0.7%, 메디톡스도 0.8%가량 하락하는데 미용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원택이 3.6%가량 상승하면서 의료미용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도 엇갈린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의료 관련된 기업들은 하락으로 출발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 살펴볼까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한 게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유진테크, 그리고 워닝 IPS,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3에서 4% 깊게 밀리고 있고요. SPG와 같이 로봇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오늘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리노공업과 같은 이런 테크 기술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빨간 색깔이 많이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 시총 상위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지금 반도체 소부장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와 함께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 보시게 되면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시장 대비 버텨주고 있는 게 오늘도 의료 AI 관련 기업들은 견조합니다. 셀바스 AI가 10%가량의 상승,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의료 AI 관련 기업들은 어제 이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까지 해서 오늘 시장에서 개장 직후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바이오가 막 돌아가면서 막 달리다가 좀 주춤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예, 자, 한번 이제 두 분은 또 각자 어떻게 또 살펴보고 계신지 개장 출발 상황들 해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사장님은 어떤 경우를 좀 눈에 띄십니까? 네, 뭐 일단은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2,450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뭐 상단에 좀 매물대로서 좀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이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모두 강하게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미국이 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물론 아직은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달러가 좀 원달러가 안정이 되고 외국인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뭐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3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과 업종의 흐름들을 보면 뭐 삼성전기, MLCC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업종들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업종을 본다라면 화장품 업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이 대미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도 최근에 좀 이어졌었는데 북미 시장이 뭐 관세로 인해서 위축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화장품의 각 단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적다, 미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이 이제 5%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 진전에 따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으로서 이번에 미국 관세에 대한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으로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보면 또 두드러지겠죠. 어디가 또 좀 가볼 만한 데인지.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에 좀 사실 좀 관망을 좀 당분간은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역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일사님 출발 상황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75.18, 마이너스 2.23포인트 빠집니다. 마이너스 0.09에서 0.11, 거의 뭐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710.70, 마이너스 1.22, 코스닥도 마이너스 0.17 정도. 거의 보합, 뭐 파란색이니까 약보합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거의 플랫이죠. 자,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5.31%, 코스닥 마이너스 4.67%, 그리고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98%, 코스닥이 마이너스 1.92%. 최근에 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우위를 보이면서 다시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가 코스닥이 역전을 또 했네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코스닥이 1개월, 3개월 대비해서 코스피에 대비해서 조금 마이너스 폭이 살짝 적습니다. 자, 최근에 모습이 좋았었죠. 그 가파른 상승이 결국에는 그 내려간 각도보다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번째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지금 회복을 한 모습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하락폭의 절반 이상 정도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로 가려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정말 뭐 V자가 더 이어져서 저 끄트머리 V까지 만들면서 쭉 올라가면은 가장 좋은데 그 정도의 원동력이 있으려면은 지금 이 정도 상황 가지고는 사실 물론 주식이야 100%란 게 없습니다만 지금 개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기술적인 그 저항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환율은 우리가 원치 않게 지금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는 이 알고리즘 작동을 원했는데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원달러 환율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급락이 나오기를 바란 거는 맞는데 이 원인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원인은 국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의 국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이상 달러 가치는 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순매수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 순매수가 안 들어와요. 4월 10일 날 3,300억 하나 산 거 빼고는 거의 20일 중에 19일이 순매도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360억으로 또 순매도를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지금 달러 가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기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 저 달러 가치만 떨어져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어서 외국인이 달려들면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지만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12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2.26%로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과는 조금 차이가 벌어져서 HD 현대중공업이 상반기까지 10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금 확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19위의 실리콘투. 오랜만에 오르네요. 화장품주가 조금 득세했었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다 제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제자리 밑으로 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명을 울리다가 사실 지금 좀 끝이 안 좋거든요. 어쨌든 실리콘투가 오랜만에 조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풀 꺾였다는 거. 그거 말고는 7위의 클래시스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는.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보다 시가총액 상위가 조금 약한 모습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까지 역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9시 4분 30초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섹터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4분여가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의료와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변호사 그리고 홈닥터에 합법화 등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된 섹터들이 한 하루에서 이틀 사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 오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 좋은 게 또 창업 투자겠죠. 창투사들 오늘도 시세를 뿜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벤처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권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창업 투자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LCC도 오늘 섹터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기, 비아디, 자율차, MLCC에 대한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삼성전기는 물론이고요. MLCC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선 검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히토류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히토류에 대한 수입 안보 조사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의 히토류 관련된 그런 이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기업들, 관련 섹터들 움직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잡힙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4거래일째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폭도 많습니다. 6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0억 원가량의 물량의 순매도가 집히는데 기관 그 가운데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최근에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장 막판에 갔을 때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또 5천 계약 이상 담아냈기 때문에 선물 시장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어제부터 기관이 좀 매도로 움직임을 바꾼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개인만 양시장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주성코퍼레이션이 18%가량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거래가 재개된 뒤에 급등락 좀 반복하고 있고 오늘은 상승으로 좀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마콘덴서 9%가량의 상승, MLCC 관련 기업입니다. 26,3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금호전기 그리고 한일철강, 오늘도 강관 기업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력 관련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29%가량 상승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오늘 상승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만 치료제 화이자가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개발 중단 소식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 괜찮았었죠. 상한가에 들어섰고요. 인선정보, 케어랩스 그리고 뉴보텍, 유비케어까지 의료 AI 그리고 AI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엮이면서 오늘 두 자릿대 시세를 시원하게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서사부터 좀 보죠. 어떤 종목들을 눈에 띄십니까? 네, 뭐 화장품주를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주 중에서 뭐 코스맥스를 좀 눈여기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2.48%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코스맥스 하면 화장품주 중에서도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1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뭐 2조 원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 뭐 그러한 성장세 이상의 성장세가 있을
있을 것으로 기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맥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파이가 넓어져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동남아 시장과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이런 부분이 나눠지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구 환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비 확대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종목이라고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로는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조정이 나올 만큼 대부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수급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3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저점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강한 추세 전환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실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면 거기서부터는 바닥에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조금 무겁더라도 화장품주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그다음에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회사 다 뭐 특히 이제 중국 쪽에 기반들이 좀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도가 높을 경우, 이제 사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전체로 좀 북미나 뭐 남미 이제 유럽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너무 이제 과도하게 포트가 쏠려 있던 상황에서 지금 분산되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런 이게 결국 이제 성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수요인 종목별 어떤 특징들 어떤 것들 눈에 띄십니까? 네, 상수주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퓨리오사 AI 섹터가 3.68%로 1등입니다. 여기에 토마토 시스템이 20% 가까이 오르고요. 포바이포 11%, DSC 인베스트먼트 3.2, 엑스페릭스 2.98, TS 인베스트먼트 1.25입니다. 여기서 살짝 또 변화가 일어났죠.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랑 TS 인베스트먼트처럼 퓨리오사 AI에 최초의 투자를 하여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포바이포로 지금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이동이 있었는데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다시 1등주 자리를 뺏는 이런 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야당에서 한 지지율 4, 5번째 하시는 분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또 AI에 관련된 지금 AI가 이슈다 보니까 아마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금 후보 한 20여 명 되잖아요. 나오는 사람마다 AI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돈이 안 들고 자기가 장담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100억, 200억 그냥 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땔감이 너무나 충분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1등을 하는 주자가 퓨리오사 AI 방문,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AI 발언의 신호탄은 쏘아졌고 지금 계속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종목들 위주로 1, 2등주가 계속 번갈아가는 순환매가 몇 번에 걸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등은 MLCC입니다. 지금 3.54%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사마콘데서 7.93, 코칩 4.77, 삼성전기 3.51, 아바텍 2.97, 원준, 아모텍, 대주전자재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열렸는데 무라타 제작연구소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경쟁회사죠. 지금 MLCC 지금 회사인 삼성전기랑 비아디 공급 소식 때문에 이 부분이 강세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 여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의료 AI까지 전부 AI 관련주들입니다. 여기 속한 것들이 아까 다 비슷한 종목들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케어랩스, 그 다음에 뭐 큰 종목들이라고 치면 KT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보톡스주인데 휴온스 글로벌, DSK, 유바이오로직스, 휴마직스 이런 것들이 강세입니다. 파마리서치나 지금 그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조금 시세가 떨어지는 가운데 휴온스 글로벌이나 DSK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치솟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종목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은 시장보다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뭐 상당히 좀 큰 거기에 따른 영향이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등락이 좀 나눠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실적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우선돼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이 이제 계속 개막하는 만큼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들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K라면의 역사는 이제 시작, 라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행복하신 분들은 라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이 난리통에 2025년도 들어서 첫 달부터 지금 4월 달이 오는 동안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한 건 라면주입니다. 아까 전에 섹터에 라면주가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린 건데 삼양식품이 오늘 지금 95만 원 돌파했습니다. 지금 3.35% 오르고 있고요. S&D도 또 신고가죠. 8만 7천 원 돌파해서 9만 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번 달 안에 삼양식품 100만 원과 S&D 10만 원 자릿수가 바뀌는 역사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라면주의 질주, 이런 개별적인 특화된 관세의 어떤 이 외곽 지역에서 가는 이런 신고가 종목들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완전 관세 청정지대이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내수주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함께 있는 라면 관련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직 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가져오셨던데 어떤 투자 포인트 보셨나요? 오늘 엔터주 전반에 얘기하고 하이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엔터주의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았던 이유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국 분토에 대한 공연 재개 가능성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라는 메가 IP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강한 IP인 뭐 세븐틴 그리고 엔하이픈, 보이넥스도까지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단기적인 일단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정이 들어온 이유는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폭으로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대략 한 180억에서 200억 언더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 분기 대비 71% 정도의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가 워낙 비수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좀 다르게 1분기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도 조금 저조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그 이유는 일단 메인 IP였던 BTS 제이홉의 공연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았고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줬고 하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2,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는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이제 BTS 완전체 전역이라는 큰 모멘텀을 받게 될 것 같고 또 이들의 향방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규모의 경우에 하반기에 이제 공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이제 스밍 그룹 세 팀이 추가가 되면서 파이프라인의 강화 요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전체적인 이제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턴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이 6월 달에 메인 IP BTS의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현재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현재가에서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인 2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2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엔터주 하이브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속보를 나온 것으로 보면은 미국이 뭐라고 할까요? 저사양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이슈 있거든요. 엔비디아 관련해.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관세 충격에 좀 끄덕없이 관세 무풍지대로 잘 가는 그런 섹터입니다. 오늘은 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략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글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이제 방산을 우리 K 국력에 있어서 굉장히 효자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방산 관련 업계 매출 작년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섬유 패션 산업 대비해서는 잘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썼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통 산업 중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철강 산업을 넘어섰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이제 자료를 공유하셨으니까 보셨을 텐데 어떤 걸 의미 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6위가 어디냐면 조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을 제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경기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을 밀어내고 방산이 5위를 차지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3조 정도 매출을 했는데 이게 43조 규모로 매출을 했던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수출 비중이 괜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산은 지금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산은 단순히 국방 예산과의 연동성이 강했고 네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일정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국민의 제보가 들었죠. 특히 이제 1위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수보다 수출이 앞섰어요. 예. 이게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진행대로라면 향후에 5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금액 자체가 향후 5년간 거의 80조 육박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대표적인 K 태극마크 걸고 있는 그런 방산주인데 뭐가 가장 유명한지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그 국내 방산이 이렇게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 무기가 아니고요. 예. 재래식 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이요. 네. 예. 이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고요.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마켓시어 50%입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만약에 수출이 원활하고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 7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로템의 그 전차죠. K2 전차, 예. 전차. 그러니까 K9 자주포도 사실 전차 모양입니다. 이제 포신이 긴 포고요. K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차인데 이 두 개의 제품이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어서 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요걸 기반으로 첨단 무기를 어떻게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갈 것인가가 네, 예. 새로운 포텐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전 포인트를 가지면 또 새로운 또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타냐, LRG 넥스원은 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네. 이런 부분이 좀 유명한데 아마 방산 관련 주주분들은 뭐 잘 아시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 지금 방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월등히 지금 큰 상황이죠 시장 규모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43조 중에서 수출이 꽤 많이 차지했는데 불구하고 예.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이 2.2%밖에 안 돼요. 예. 예. 뭐 당연히 압도적인 곳은 미국이고요. 미국이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여전히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잠재적인 시장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이제 그 이 기폭제가 됐던 게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유럽연합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이 원래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던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부분이 해제되면서 지난 2월이었죠.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유럽연합의 어떤 협정이 있었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게 보통 독일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독일의 무기 같은 경우는 성능이야 비슷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차를 사면 차값보다 옵션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기본적으로 풀옵션 된 상태에서도 독일의 그 가격보다 낮은 데다가 보통 무기를 한번 사고 나면 메인테넌스라 그러죠. 네. 그거를 다시 정비하고 하는 시장도 있는데 그쪽의 비용도 유럽 프랑스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뭐 재래식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조금 더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지금 K 방산주가 지금 긍정적인 실적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그 시장 규모가 큰 상황인데 격차가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먹을거리가 또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서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좀 부담을 주고 있고 EU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래 이런 마음을 먹은 상황인 것 같고 네. 뭐 이런 부분도 통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방산주가 뜨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메커니즘 같이 작동인 거죠. 보통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수급 상황, 시장의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상황이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 사장은 시장 그 메커니즘은 그 기업 자체의 밸류, 포텐셜이 얼마큼 있느냐인데 현재 방산은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서 현재 관세 폭풍에서 유일하게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수급에 몰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시장의 평창함에서들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사실은 막을 게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유럽 시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준 건데 유럽 시장이 현재 그 방위비가 GDP의 2%거든요. 예. 2%인데 이게 5년 후 2030년까지 3%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뭐 1%밖에 안 되네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유럽 EU의 방위비가 올해 기준으로 8천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1,313조예요. 예. 요게 이제 1% 더 늘면 1,5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수주가 80조 됐으니까 사실은 이 수주에 대한 목표는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2024년까지 우리가 83조 정도 이 수주 잔고가 지금 방산이 있거든요. 예. 이 수주 잔고를 각 기업 방산 기업별로 현재 매출액으로 나눠보면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액을 매출로 나누면 6.1배입니다.
현재 작년 매출보다 6배 정도를 더 갖고 있는 것이고 카이는 5.2배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6배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조인데 4.6배 수주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4배. 현대로템만 1.6배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배수의 매출액은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국내 방산 업체들의 메인 타깃은 아무래도 유럽과 중동인데 그쪽에서 호재가 있으니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네요. 이미 몸집 좀 불린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그 방산 4 기업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LIG 넥슨, 현대 로템이 있는데 올해 이제 실적 시즌도 우리가 잘 나야 되잖아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분기의 영업이익이 예. 지난해 대비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예. 일단 수주 잔고가 있는데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한 4조 정도 봅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조 5천억 보고요. 원래 1조 3천억이었죠. 로템, 카이, LIG만 합쳐도 약 4조 정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분기부터 하나 오션의 매출 영업이익이 연결로 잡히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인 11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올해 매출액은 약 30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3조 이상 보고 있어서 네. 하나 에어로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현대로템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7%,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카이도 한 35%, 그리고 LIG 넥슨만 조금 감소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올해 전체를 보면 영업이익 4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방산 빅4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 LIG 넥스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산이 잘 간 데에는 재래식 무기 수출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건 뭐 미국, 독일, 우리나라 정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사실 재래식 무기가 다시 귀환하고 흥행할 것이라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예고가 됐었죠. 지난 2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CFE라 그러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91년도부터 그 유럽의 무기 재고를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기가 없는 상태에 그 CFE가 중단되면서 무기를 다시 재고도 쌓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기를 다시 구매해야 되겠다는 데 터진 데다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너희 나라의 안보는 너희 나라가 책임지라는 이 정책이 되면서 사실은 곱질로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 거의 그 K 방위사령관 날개를 단꼴이 됐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아직 냉전 체제 중이고 그 실제 무기를 사용하고 계속 훈련하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늘 전쟁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도. 유럽은 없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가 아직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실시간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계속 발전해 갔어요. 그런 국가가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가성비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일본도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 CF 효과 때문에 가장 먼저 늘어난 게 K9 자주포. 특히 K9 자주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에 대한 유효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K9 자주포가 왼쪽에 있는 건데요. 왼쪽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K2 전차와. 근데 자주포는 이제 포신이 깁니다. 이제 K9 자주포가 들어다 보니까 완성체는 현대 에어로스페이스 만드는데 저기 보면 포신 있죠, 긴 거. 저는 풍산에서 약간 만듭니다. 총구에서 저는 풍산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도 작년에 매출 4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49%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포탄은 또 풍산에서 만들죠. 포신은 현대 위아에서 만들고
변속기 뭐 그리고 그다음에 엔진은 STX 엔진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평균 다 40~50% 다 증가했어요. 이게 무기 산업이라는 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당장은 우리가 현대 에어로스페이스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방산 쪽에 관심 가신 분들은 저 무기가 일단 수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 무기를 훈련하고 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디가 늘어나느냐? 포탄, 그리고 시스템 업체. 중견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같이 실적이 늘어날 걸 볼 수 있을 건데 아마 초기에는 수주가 일어나고 매출 자체가 발생하는 기업에 포커싱하겠지만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 중견 기업들에게 관심을 돌려도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알려드렸다시피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의 그 K9 자주포 그리고 현대 로템은 K2 전차 뭐 이런 게 주요 무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9 뭐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수출길이 굉장히 넓어졌고 앞으로 먹을 거리도 상당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낙수 효과는 중소 중견 기업의 이익률에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근데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특별히 잘한다. 뭐 미국과 독일 이외에 한국이 그런 걸 잘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항공기 분야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용 항공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공격기 FA-50은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럼 전투기 KF-21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실전 투입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가장 큰 시장은 역시 그 전투기 시장이죠. 이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잡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자체적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항할 만한 기술을 아직 한국은 보유하고 못해서 이 항공기 시장은 여전히 아직은 그 넘어야 될 산이고요. 특히 그 지난해 보면 군용 항공기 설계 및 조립 업체 캔코 에어로 같은 경우는 매출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첨단 시장,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시장은 이제 열려서 매출이 늘어나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항공기, 전투기 시장은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다. 그래서 요 다음 시장은 아마 우리나라가 무기라는 게 대부분 최근에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가 강한 게 한 개를 납품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려면 그래서 미국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래식 무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하나 시스템이 무기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재래식 무기를 하나씩 섭렵해 가면 결국에는 이 항공 시스템도 같이 쓸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 이 항공 무기 시장까지 조금씩 손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생겼는데 마침 하나 시스템 말씀해 주셨으니까 딱이네요. 지금 방산 호황에 힘입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네요. 예, 지금 보니까 한국신용평가가 어제였습니다. 신용 등급 전망을요.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 AA- 유지했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또 흐름이라서 참고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산 산업도 첨단화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 산업은 사실 후방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쪽은 그냥 한번 팔면 끝인데 방산 산업은 사실은 수주가 되고 그리고 이게 매출로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해서 그 무기가 그 나라의 주요 무기로 시스템에 깔리는 순간 또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메인테넌스 시장과 무기는 사실은 무기만 있으면 무기 K9 자주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탄, 시스템 그리고 수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후방 시장이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재래식 무기의 시장이 약 5년 정도의 유럽에 깔린다면 그 후부터는 그 중견기업인 후방 산업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종목도 눈여겨보는 것도 이 방산 시장을 보는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하나그룹이 방산, 조선 섹터를 확장하고 뭐 이끌면서 정말
주가의 날개를 펼쳤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인기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그룹이 굉장히 똑똑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 관세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예. 사실은 수급적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더 그럼 그렇죠. 더 좋을 수 있겠다. 예, 더 좋을 수 있고 예. 지금처럼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으면 사실은 불안 심리가 더 커질 것이고 수급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몰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하나의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포텐셜은 저는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3년까지는 확정했다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포텐셜, 그건 이미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네. 얼마나 또 수주가 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또 포텐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 이 저사양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수출 제한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